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오늘은 서양화가 아주 유명한 서양화가시죠. 정우경 화가를 모셨습니다. 화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정우경 화가님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본인 PR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뜨개화법으로 그리다의 서양화를 그리고 있는 네. 정우경 작가입니다. 네, 뜨개화법.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서양화를 그리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서양화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른단 말이죠.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서양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는 그 재료에 의해서 서양화라고 구분이 지어지는데 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그리니까 그것 또한 한국화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게. 예, 그런데 네. 이제 한국화를 좀 더 서정적으로 저희들 정서에 맞게 그림을 풀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작가 중에 하나죠.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서양화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나요? 1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일제 시대 그때부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춘곡이라는 호를 갖고 계신 고이동 선생님. 네. 그게 몇 년도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1915년에 그 도쿄 미술대학을 졸업하시고 들어오셔서 서양화를 가르친 걸로 저는 옛날에 그 기억상으로 그렇게 떠오르네요.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네. 그래서 고이동 선생이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그 서양화가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저보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물론 대한민국 예술원 원장도 하셨고 또 그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장도 초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억이 날 수밖에 없죠. 그 민주당 참의원도 하셨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서양화를 이렇게 그리시는데 지금 뜨개화법. 네. 이거 정말 독특한 화법이에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뜨개화법이라는 거를 창안을 하셨는지요? 이제 모든 작가들이 그런 로망이 있어요. 자기만의 화법, 그러겠죠.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저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가장 제가 느꼈던 거는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가장 나다운 거, 가장 한국적인 거. 네. 그게 바로 가장 세계적인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제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미술치료 공부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미술치료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의 좀 치유도 하고 그 치유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끄집어냈는데 그 끄집어낸 것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놀이기구들, 공기라든가 구슬이라든가 위에 오빠가 있어서 네. 막대치기, 네, 그런 거 못치기, 자치기, 비석치기 네. 그런 네, 것도 네. 되게 많이 해서 그런 걸 다 그림으로 그려봤었죠. 그런데 엄마와의 관계가 가장 끈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하고의 관계 중에서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김치, 엄마가 종갓집 종손 며느리다 보니까 김치를 굉장히 맛깔스럽게 담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걸 시리즈로 가지고 작업을 해서 개인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김치 시리즈. 예, 그런데 멋지네요. 그거는 네. 되게 일시적이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 또 그걸 가지고 풀어가시는 작가님들 되게 많으신데 네. 제가 느낄 때는 되게 일시적인, 한시적인 거예요. 그냥 거기 그 이상의 제가 창의적인 생각이 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생각을 했죠.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저한테 뜨개를 해주시고 그게 좀 제가 몸이 조금 자라면 그걸 풀러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증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다시 판판 고르게 해서 또 다시 해주시는 네. 그 기억이 저게 제가 그 나이가 됐을 때 아이들을 키우는 똑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보통 정성으로는 보통 상황으로는 그걸 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모자에서부터 시작해 심지어 가방까지 다 엄마가 떠주셨거든요. 옆에 이렇게 있는 작품, 요 작품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처럼 빨강색에 초록색을 이렇게 대서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작품화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 문의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문의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냥 이 문의를 가지고 그냥 똑같이 옷을 그릴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를 꾸밀 것인지를 또 고민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야기를 꾸밀 때는 그럼 나의 이야기를 풀어보자. 아하. 그러면 나의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걸로 깔고 이 뜨개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깔고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는데 인생이라는 걸 가지고 삶이라는 걸 가지고 작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계속 연구를 했죠. 거의 10년 10년 정도를 연구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모티브가 이제 어머니의 그 사랑이군요.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뜨개라는 화법이 네.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한 거이기도 하지만 네, 네. 어찌 보면은 뭐 세계적으로도 뜨개질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만의 그 고유한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작품을 하는 그 작가들이 없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작품을 보면 매듭도 있고 이어지기도 하고 네네. 이것이 우리 인생사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작품을 보면 스토리가 있는 거야. 어머니의 사랑을 비롯해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꼬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연결도 되고 과거부터 그 미래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뭐 미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그 매듭은 현재 뭔가 하여튼 안 풀리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쭉 연결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온 하나의 그 작품화를 형성화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품이 스토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이거를 갖고 나오셨는데 이거는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요 도록은 지금 19년도에 그 올해 아트 캐피탈 앙대팡당이라는 전시회를 했던 작품. 네, 네. 작품이 실린 도록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 작품 여기에다가 작품을 2년째 작품을 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작품을 내면서 또 이쪽에서 이 작품을 내는 바람에 또 이곳에 가셔서 제 작품을 보시고 네. 또 그 미국의 뉴욕 암스테르담 히트니 갤러리에서 제 작품을 또 컨택해 주신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또 전시회가 또 있군요. 그렇죠.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그쪽에서 전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렇군요. 요 앙대팡당전 요거 좀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앙대팡당전요. 네. 이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작가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 운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해요. 각 거리장으로도. 네, 그런데 그렇겠죠. 한국에서 가려면은 백호 뒤에 있는 큰 작품이 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작품이 가다 보니까 작품 운반하는 데 있어서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좀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쪽에 아시아 쪽에서는 많은 작가들이 참여는 못해요. 그런 어려움이 그럼 앙대팡당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좋겠네요.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작가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앙대팡당을 참여하기 시작한 계기가 저는 앙대팡당에서 프랑스에 사시는 작가분께서 선생님 작품이 독특하니까 한번 이런 전시가 있는데 한번 내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전시장에서 만났었어요. 그런 계기가 돼서 그 전시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인데요. 작품을 내보고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공간에 관람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객들이 와서 그 공간의 시대적인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시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또 컨택돼서 더 좋은 쪽으로
판매도 되기도 하고 또 좋은 갤러리에서 섭외도 들어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경제적으로 경비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네. 작가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좀 같이 함께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앙리팡당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형용사거든요. 이게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라는 네, 의미의 그 맞아요. 형용사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반항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아카데미즘에서 좀 벗어난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아주 그 플렉서블한 사고의 그 소유자들이 주로 이제 이게 1884년부터 이게 그 전시회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때 맞아요. 보면은 뭐 조르주 슈에라라든가, 네, 네, 앙리 디스라든가. 루소라든가, 또 앙리 마티스라든가, 네. 또 빈센트 반 고흐, 뭐 이런 분들이 또 내고 이게 그 앙리댕 이 팡댕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 남성 소변기 네. 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네, 낸 듀상에. 네, 듀상에 네. 그 작품이 생각나요, 저는. 네, 그걸 이제 맞아요. 언론에서 접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상당히 어느 틀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이런 쪽으로 그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거기에서 유명한 작가들이 계속 나왔다. 네, 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 보면 네, 네. 상당히 뭐 아메데오 그 아딜리아니도 거기 출신이고 상당수의 이름 있는 작가들이 거기에 전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맥으로 보면 우리 정유경 화가도 이제 상당한 그 이름 있는 화가의 반열에 올라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물론 뭐 거기는 시상식도 없고 뭐 네, 뭣도 네, 없어요. 네, 네. 없지만 네. 거기에 출품하려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받아주지도 않아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서 전시를 했고 또 이런 도록을 갖고 나오시는 걸 보면 상당히 수준이 있는 분이다. 근데 아쉽게도 잘 많이 안 알려졌어. 이게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알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작품이 너무 좋아요 보면. 여기에도 보면 뭐 저쪽 끄트머리에 저기 마릴린 먼로죠. 네. 이거는 뭐 테레사 수녀님이신 네, 것 네. 같고 이게 그 나라에서도 또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 인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또 뜨개질 화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한 올 한 올 다 그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그럼 작품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작품의 규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점, 4점을 동시에 시작을 같이 해요. 놓고? 네네. 왜냐하면 한 작품만 해도 1년이 걸리고 3작품을 같이 해도 1년이 걸립니다. 네. 효율적이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예, 작품을 1년에 석점 정도. 예, 3점, 4점 정도. 네. 고단한 작업이네요. 네. 큰 작품. 어찌 보면은 뭐 노동이네 노동. 예,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 보는 사람 입장으로는 네. 너무 기가 막히게 멋지단 말이에요. 옛날 어릴 때 추억도 기억이 나고 어머니께서 정말 그 손뜨개질 해주시던 그 모습, 그 단아한 모습들 이런 것도 또 생각이 나고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또 생각하게 하고 되새김질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란 말이죠. 우리 정우경 화가께서 특별히 애착이 가는 작품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 작품 내가 꼭 팔고 싶지 않아. 이건 내가 보관할 거야.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작품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런 작품은 하나하나 다 완성할 때마다 똑같아요. 원체 저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보내질 때는 그런 마음이 다 똑같이 드는데요. 네. 엄마하고 저하고 저 앞에 보이는 작품이 있죠. 네, 네. 엄마가 치매가 막 시작되었을 때 모습을 담은 작품이거든요. 네. 저 작품에서는 엄마가 치매에 걸렸을 때 새벽에 치매라고 해서 치매가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잠깐 치매가 일어나는데 새벽에 일어나시면 꼭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도대체 무슨 기도해? 그랬더니 자식들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지. 너 잘 되라고 네, 그렇게 네. 하시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엄마의 모습을 따라하는 저의 모습을 같이 담아서 이렇게 했는데 엄마는 치매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밑에서 많이 풀려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네. 저거를 작품을 완성을 해서 전시했을 때 엄마가 전시장에 저 작품을 보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보시고 나서 딱 한 달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 작품은 볼 때마다 따뜻하면서도 좀 애잔하고 그러겠네요. 또 고맙고 왜냐면 엄마가 계셨으니까 지금의 제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볼 때마다 저는 저 작품이 새롭고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이제 저희 딸의 모습을 예, 또 저도 여자이기 때문에 그 만삭의 느낌을 제가 알잖아요. 네, 그렇죠. 있을 때 그 느낌을 그래서 그 모습을 작품으로 담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목이 축복이에요. 네. 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축복이고 감사했어요. 제 자식이 또 결혼을 해서 네. 이렇게 생명을 잉태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그 모습을 담은 작품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런 작품들이 이제 애정이 가시겠어요. 예. 특별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옆에 집이 이렇게 초원의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빨간 집이. 네. 요 집 같은 경우는 자연 속의 일부. 인간도 하나의 자연 속의 일부. 내가 이 자연이라는 편안한 집과 같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한 작품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곳을 내가 소풍하듯이 자동차 조그마한 자동차 그려놨잖아요. 네. 이렇게 여행한다, 소풍한다라는 의미로 담은 작품. 그렇군요. 그래서 애정이 가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 작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비가 있거나 이렇게 사과가 그러네요. 있거나 자동차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소풍을 하듯이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네. 그런 대상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그 흰나비를 보면은 우리 어머님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어머니가 91살 때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96세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9살에 시집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98세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17살 때 이렇게 결혼해서 두 분이 80년을 같이 사셨는데 저 작품을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또 어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이 또 나네요. 그리고 이제 옆에 그 따님 작품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딸이 아주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만은 또 가족 생각이 방송 중에도 또 나오기도 하네요. 또 요건 또 뭐예요? 얼마 전에 인사동에서 개인전 했던 도록이에요. 아, 개인전을 하셨군요. 네. 지금 그러면 뭐 수도 없는 개인전과 그 세계 그 나가시기도 하셨을 텐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제가 이번에 16회의 개인전을 16회씩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작품이 있다면 제가 그 9m짜리 작품을 했어요. 9m짜리 그런 대작을 작품을 9m짜리 작품을 했는데 그 작품을 이건 많은 분들한테 좀 알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안 알려졌군요. 이 그 태풍 링링이 오는 바람에 세상에 많은 분들이 전시장을 관람을 못 하셨어요. 아이고, 가는 날이 장날이었구나. 그런데 이제 저희 팬들이 오셔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SNS에다가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죠. 네. 와, 정말 멋지네요. 저는 이게 음대미대 없는 학교를 나왔어요. 고려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공직시색 색즉시공 아니겠어요? 모르는 게 오히려 알 수 있어요. 봐서 좋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림이라는 게 무슨 뭐 전문가들이 보듯이 뭐 터치가 어떠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구매를 일반인들이 하지 뭐 전문가가 물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그 구매를 하기 때문에 내가 보아서 좋은 그림은 그림이 좋은 거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봤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어머님의 사랑을 한 올 한 올 엮은 작품이 있구나, 이런 작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감명을 받았던 그런 화가분이신데 이게 그 본인이 그 나는 이런 걸 잘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런 것 좀 알아주시고 제 작품이 이렇게 좋은 거고 세계에서도 알아줍니다. 그런데 왜 모르시나요? 라고 좀
자기 PR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뭐 PR 안 하시니까 이런 기회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PR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PR을 하러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작품은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쌓아서 올라가는 게 시간이고 경험이 쌓여서 어떤 인생이 이루어지듯이 그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9m짜리 작업을 3년을 걸쳐서 작업을 완성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을 깔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다가 제 작품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같이 다 보면 볼수록 새롭고 왜냐면 제가 어떠한 정말 그 한 올 한 올을 묘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네. 그 느낌을 가지고 작업을 한 거기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네. 볼 때마다 따뜻해요 라는 말씀도 그렇죠. 해주시고 정말 이 보면은 사랑한다는 느낌, 본인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 작품을 소장함으로 인해서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거에 제가 작업한 그 전달하고 싶어했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해서 감사했었어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뒤에 지금 이렇게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은 색이 좀 차가운 색깔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한 올 한 올 이걸 보면 따스함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정우경 화가 작품을 집에 소장하시는 분들은 화합과 사랑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싸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점씩 소장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작품 좋은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우리 그 정화가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머님의 사랑도 느끼게 되고 또 새로움을 또 느끼게도 되는데 이게 이제 작품을 많이 내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대화보다는 실질적으로 작품을 좀 많이 찍어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내가 또 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든가 하는 얘기를. 네. 하고 싶은 얘기. 네. 네. 전시장에서 보시고 저를 좀 아는 척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첫 번째로. 네. 그리고 이 작품은 붙인 게 아니고 오브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되고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그리고 이제 그거로 인해서 저는 또 다른 창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정말 사랑이 베이지로 깔려 있는 뜨개질 화가 정우경 화가를 모시고 대화를 했는데요. 정말 작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와 닿습니다. 늘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분도 생각이 납니다만은 역시 우리 것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뛰어난 화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덜 알려진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정우경 화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리에서나 전시에서 보셨을 때 좀 아는 척도 해주시고 또 작품을 소장해 준다라면 우리 정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